이제 명상을 이제 많이 알려주신다고 들었는데, 어, 번아웃이 왔을 때 명상을 하면은 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음, 번아웃이 왔을 때 일단은 명상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번아웃이 왔는데 명상할 정도의 힘이 있으면 훌륭한 일입니다. 네. 명상하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우리 MMPT 유튜브 홈페이지에 잘 체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안내 명상도 있죠. 멘트가 나오는 그걸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명상을 하면 여기도 나오지만 명상은 뭐죠? 명상은 쉰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훈련하는 그 기술이 세 가지인데 크게 나누면 쉼, 봄, 씀. 마음을 쉬고 마음을 보고 마음을 쓰는 기술을 양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아웃이 왔을 때 그 마음을 쉬는 명상을 하게 되면 일단은 좀 휴식이 될 거예요. 네, 번아웃 상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욕구가 좌절이 된 상태고 거기다가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게 되는데 일단 생각을 쉬고 그러면은 좀 에너지가 찬다고 할까요? 저기 심신의 에너지가 차면서 번아웃의 치유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명상만 하지는 말고 여기 긍정심리에 쓴다에 보게 되면 웰빙 행동이 있는데 자신한테 웰빙을 주는 행동들 자신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요즘 달리기를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선생은 뭘 좋아해요? 어, 운동하는 것도 좀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뭐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합니다. 그래요. 번아웃이 왔을 때는 뭐 글 쓰는 것도 좋지만 몸을 쓰면 좋겠어요. 운동을 하거나 뭐 그중에 뭐 수영을 좋아하면 수영을 하거나 뭐 탁구를 새로 배워본다거나 요가를 새로 배워본다거나 이렇게 몸을 좀 쓰는 거 그것도 함께 하면 더 좋죠.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일종의 명상의 효과를 줘요. 그런 운동, 몸의 움직임, 또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발생하는 감각, 그것에 가만히 주의를 모으다 보면 다른 생각들이 가라앉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명상적 효과를 가져와요. 일종의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운동은. 다른 분들은 뭐 궁금한 거나 초롱님은 상담하신다 그러셨죠? 혹시 상담하면서 이런 그 MMPT적인 요소를 한번 도입해 보시고 하시나요? 아, 저는 이제 도입하긴 한데, 그, 호흡법이나 명상이나 음, 마음 챙김으로 객관화까지는 해보는데요. 음, 어, 지금 선생님이, 음, 질문을 해서 저도 지금 생각나는 내담자가 있는데요. 네, 불안 장애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있던 사람인데 네, 지금은 20대 중반이거든요. 네, 그런데 애인하고 관계에서 불안장애를 지금도 겪고 있거든요. 네. 이분한테 적용할 남자인가 보죠? 아, 여자분이세요. 여자예요? 예. 그런데 지금도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데 이분한테 MMPT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순간 그 생각이 났는데 음, 교수님 그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초롱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해주신 교수님이 해주신 거, 음, 명상하고, 여기서는 마음챙김하고, 음, 웰빙 행동, 음, 일단, 그런 것들은 다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음, 그분이 내담자가 할 수만 있다면.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어린 왕자의 그런 얘기가 나와요.
술 주정뱅이에 대한 얘기. 어느 별에 갔더니 술 주정뱅이가 나오는, 혹시 아시나요? 초롱님? 그, 그 별에서 생충리를 만났던 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고받았는지는 생각은 안 나요. 아, 네네. 거기 이제 어린 왕자가 여러 별을 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이제 술주정뱅이가 있는 별에서 술주정뱅이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저씨는 왜 술을 먹어요?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잊어버리려고. 뭘 잊어버리려고 하시는데요? 부끄러운 것을. 무엇이 부끄러우신데요? 뭐라 그랬을까요?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주정뱅이한테 물어보니까 왜 술 마시냐 그러니까 잊어버리려고 한다 그러고, 뭘 잊어버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걸 잊어버리려고 한다 그러고, 뭐가 부끄러우냐고 하니까 술 마시는 게 부끄럽다 그래요. 불안 장애라고 하면은 불안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무엇이 불안한 것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오래된 경우에는 불안 자체를 두려워해요.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그랬는데, 두 번째 화살을 맞은 경우죠. 제가 그 전에, 오래됐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이 아니구나. 20여 년 전에 그 생로병사라는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꽤 오래된 지금도 나오죠? 생로병사. 그때 아마 2006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왜 생로병사에 출연했냐면, 그때 그 당시에 주제가 뭐였냐면, 쾌변이었어요. 쾌변. 그래서 다뤘던 게 뭐냐면, 어, 여러 가지 뭐, 음식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나왔고, 끝부분에 이제 제가 출연했는데, 그 내용은 뭐였냐면, 그 즈음에서 제가 연구하고 발표했던 논문이 그 IBS라고, Irritable Bowel Syndrome, 그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하죠. 그것을 제가 그때 호흡, 마음 챙김, 명상 등으로 그 치유하는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가가 그거를 보고 섭외가 와가지고, 그때 한 1, 2년, 한 2년 전인가? 그때 벌써 그 논문 쓴 지가 꽤 된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한 참여자 한 사람을 섭외가 돼서 그 사람도 찍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과민성 장증후는 뭐 크게 나누면 설사형이 있고 변비형이 있고 그런데,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설사형 같으면은 누구나 좀 갑자기 긴장하거나 그럴 때 설사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한 번 뭐 그러고 그러려니 하고 한 번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잊지를 못해요. 아, 또 그러면 어떡하지? 다시 또 그런 설사가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사람 많은 데서?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요, 그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져요. 뭐 버스, 기차, 기차는 낫겠다. 그래도 좀 화장실이 있으니까. 버스, 지하철, 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지하철역마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잘 꿰고 있어요. 화장실이 역사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 태그를 하고 나가야 되는 밖에 있는지 그걸 잘 알아요. 여차 싶으면 뛰어나가려고요. 그리고 뭐 영화를 보러 갈 때도 남들이 좋아하는 가운데 자리가 아니라 문가에 가까운 자리를 좋아해요. 여차하면 뛰어나가려고. 그 어디 자리 앉을 때도 문가에 앉으려고 하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운 일이 생기기 쉽죠.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불안해지니까, 그러면
설사가 생기기 쉽죠. 긴장하고 하니까. 그것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챙김 명상 그 지도하면서 그 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그것을 학회지에 발표했었는데 건강심리학회지에 발표했는데 그게 이제 작가가 보고 섭외가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불안장애 보면 마찬가지로 불안을 불안이 또 올까 봐 불안해하거나 불안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액트라고 하는 치료법이 있죠.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아시죠? 수용 전념 치료. 그래서 수용이 그렇게 인기를 끄게 된 것은 그 수용 자체가 그 불안이면 불안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부처님 말씀으로 하면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했는데 두 번째 화살은 사실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화살은 본인이 쏘는 거거든요. 본인만 쏘지 않으면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두 번째 화살을 맞아요. 그 불안이면 그 불안한 것을 잊지 않는 거죠. 또 이 내담자의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평소에도 계속 불안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평소엔 잘 지내다가도 예를 들면 뭐 데이트를 한다거나 뭐 자기가 긴장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있겠죠. 그게 되면은 그 불안이 올까 봐 미리 미리 불안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되면 진짜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일이 생겼으니까 진짜 또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 자체를 그 받아들이는 그 억셉턴스 기법을 그 액트에서 많이 다루는데 그 중에 하나에 마음 챙김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음. 그래서 그 마음 챙김으로 불안 자체를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 그래서 실제로 불안을 도망가는 게 아니라 불안해도 괜찮구나. 음. 불안해도 괜찮은 걸 알게 돼요. 불안을 내가 두려워하고 다시 말하면 불안에 저항하는 거죠. 불안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불안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살다 보면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지 뭐. 우리 급여리 그 긍정심리 웰빙 인지 중에 보면 급여리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이 왔을 때 그 불안을 지켜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 중간 단계로서 그 마음챙김, 일상 마음챙김에서 스트레스 마음챙김이 있어요. 그 스트레스 마음챙김이 안내 방식으로 돼 있으니까 멘트가 있고 하니까 그게 한 7, 8분 될 거예요. 스트레스 마음챙김으로 그냥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지만 자기가 경험했던 불안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걸 떠올리면서 이제 마음 챙김하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익숙해지면은 실제로 불안에 닥쳤을 때 불안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마음 챙김할 수 있는 실력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그 안내하는 그 스트레스 마음 챙김 그 7, 8분짜리 동영상을 가지고 연습할 수 있게 혹은 뭐 초롱님이 그렇게 멘트를 통해서 안내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불안 자체를 직면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불안해도 살만하구나. 예를 들면 우울의 경향이 있는 분은 뭐 유전적인 경향이 있겠죠. 근데 어떤 상황을 만나면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빠져나가려면 꽤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내가 우울한 상태에 들어갔구나. 우울하지만 나는 주부야. 그러면 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우울한 것과 씨름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침대에만 누워 있게 되고. 지금 우울하구나.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챙김 훈련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되고요. 또 긍정심리의 그 웰빙 인지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웰빙 인지를 통해서 그걸 이해하게 되고 이런 또 강의를 통해서 아, 불안해도 죽지는 않는구나. 우울해도 죽지는 않는구나. 이것도 다 지나가는구나. 뭐 우리 웰빙 인지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긍정 심리에 쓴다 기법, 또 마음 챙김의 본다 기법 이런 걸 통해서 불안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좀 불편한 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불안과 우울이 어, 많이 증가했죠. 예전에 비하면. 그 중에 하나는 물론 지금 삶이 굉장히 무한 경쟁 시대고 삶 자체의 환경이 좀 예전보다 더 힘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각자 자기가 살았던 시대가 다 힘들어요. 지금 시대에 보게 되면 오히려 편리해져서 편리해져서 그 불편함에 대한 어, 내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불편함에 대한 톨레랑스, 감내력, 불편함에 대한 감내력이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뭐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예전에는 뭐 버스만 타도 겨울엔 춥죠. 여름엔 덥고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초롱님도 연식이 좀 되죠? 네, 옛날에 그 버스 타거나 버스 탈 때 그 기억나시죠? 여름에 버스 탈 때와 겨울에 버스 탈 때. 거기 에어컨이 어디 있고 난방이 어디 있어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덥고 찌듯이 덥고 그냥 그러려니 살거든요. 지금은 뭐 지하철 안에 열차만 시원하고 따뜻한 게 아니라 역사 기다리는 곳도 이제는 뭐 기다리는 곳도 에어컨이 나오고 난방이 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현대인들이 불편함을 잘 못 견디는 게 있어요. 뭐 연락을 해도 옛날에는 뭐 편지 한 번 쓰면은 뭐 며칠 걸리고 일주일, 이주일 걸리고 뭐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하려면 한 달 걸리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카톡으로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전화도 뭐 무료 전화도 되고 그러니까 뭐 기다리고 그러는 그 불편함을 잘 못 참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불편함에 대한 감내력, 톨레랑스 이게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이나 우울이나 그것이 조금만 있어도 이건 뭐지? 이걸 못 견뎌 하는 그냥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다. 이게 받아들이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증세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그분하고 상담하게 될 때 한번 뭐 활용해 보시고 그러면 초롱님은 그분하고 어떤 접근을 하세요? 지금 두 번째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음, 그분의 상태를 음. 알아보는 과정에 있어요. 보통 불안한 이렇게 이런 환자가 내담자가 처음은 아니시죠? 네. 이런 내담자를 만나면 어떤 접근을 주로 하세요? 사실 저는 액트를 좀 배워서요. 아, 액트로 접근하는 게 음, 있어요. 예. 지금 음, 뭐 사실 MMPT가 액트가 녹아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액트가 MMPT랑 꽤 가깝죠. 네. 이제
액트에서는 이제 가치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긍정심리 파트죠. 근데 이제 MMPT에서는 가치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동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다루게 되니까 가치라고 하게 되면 좀 협소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의 동기 중에 물론 가치가 중요한 동기긴 하죠. 근데 뭐 웰빙 행동처럼 다양한 그렇게 뭐 거창하지 않은 동기들 그런 그 동기들의 충족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에너지가 많이 다운된 분들의 경우에는 명상하고 웰빙 행동을 먼저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단 에너지를 좀 채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법을 적용하는 것도 괜찮죠. 물론 에너지가 있는 분들은 뭐 어떤 접근을 먼저 해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 초롱님 제 말씀에서 뭘 좀 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혹은 또 다른 의견이 있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좀 설명드린 게. 많이 도움이 됐고요. 일단은 지금 스트레스 마음 챙김을 다시 봐서 제가 조금 익힌 다음에 그분한테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해봐야겠다. 음, 그게 가장 많이 와닿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제가 어, 수요일 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웰빙인지에 대해서 저번 주에 배웠거든요. 아, 지금 그 기초과정 들고 계시군요. 네. 네네. 그래서 그 웰빙인지 그 내용을 너무 좋아서 음, 제가 좀 써놓고 저한테 이렇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아, 훌륭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마다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자기가 과거에 자기를 행복하게 했던 웰빙 행동이나 혹은 자기가 상태가 좋을 때는 잘 떠오르던 여러 가지 웰빙 인지들, 그게 웰빙 인지인지도 몰랐겠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활성화가 잘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좀 활성화시켜주고 끄집어내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그 웰빙 인지와 웰빙 행동을 일종의 처방을 해주는 거죠. 마치 정신과 의사가 약물을 처방해 주듯이 이 심리학자는 그러한 그 웰빙 행동이나 웰빙 인지를 처방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에게 맞는 웰빙 인지와 웰빙 행동을 어, 발굴해서 그걸 처방해 주고 그걸 실천하게 해주면 그것이 이제 일종의 정신과에서 하는 약물 처방 비슷한 효과를 혹은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뭐 계속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어, 그 기초 과정을 들으신 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훨씬 더 조금 깊이 있게 하고 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코멘트 받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뭐 지금 나눈 얘기 중에도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뭐 평소에 느낀 소감 같은 거.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제가 이제 아까도 그 명상을 그 김 말씀하셨고, 선생도 옆에 가로로 별칭을 하면 내가 아, 별칭으로 불러드릴게요. 아, 왜냐하면 이게 내 사진하고 옆에 요 그림하고만 녹화가 되니까 여러분은 제가 이름을 안 불러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좋아하는 별칭이 있으면 적어놓고 제가 그렇게 불러드릴게요. 네. 저 같은 성하님. 경우에는 이제, 네. 무슨 뜻이에요, 성화가? 무슨 제가 이제 폐하 할 그, 때 폐하, 뭐 성하 그런 건가?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작가로 등단을 했는데 이제 필명이 청성하여가지고 그 이제 약간 이름처럼 성화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벌써 등단했어요? 네. 재능이 꽤 있으시네.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해 아무튼간에 주세요, 성화님. 이제 평소에도 제가 이제 명상에 대해서 좀 들어서 그 이제 명상을 좀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가만히 앉아서 하는 명상도 좀 하려고 하고 잠 약간 안 자는 운동을 하면서 명상이요? 그 가만히 뭐라고요? 앉아서 이렇게 아, 약간 가만히 앉아서 하는 명상. 네 그런 것도 하고 또 약간 그 운동하면서 운동에 딱 집중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이는 명상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음, 평소에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은 편이고 음, 명상을 할 때도 약간 생각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음. 자꾸 집중이 약간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좀 더 어떻게 하면 명상에 몰입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명상은 몰입이 되는 거지 몰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몰입하려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강한 욕구거든요. 그 욕구가 강한데 어떻게 쉴 수 있겠어요? 명상은 쉰다인데. 잘하려고 하는 욕구가 성성한데 어떻게 쉬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요령이라면 요령인데 노력 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쉰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를 닦는 시간이거나 호흡 명상을 하는 시간이거나 운동을 하는 시간이거나 이 시간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이다. 내가 직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서 내가 내 감정을 숨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이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 닦을 땐 이만 닦으면 돼. 생각 안 해도 되는 권리, 그 권리를 내가 가졌다는 그런 자세로 떠오르면 그런가 보다. 또, 응, 그래. 왔니? 응. 그럴 수도 있지, 뭐. 아, 근데 이게 또, 왜 또 생각이 일어났지? 난 명상이 안 되나? 그것만큼 강한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게 2차 화살이야. 그게 두 번째 화살이야. 생각이 왔어. 첫 번째 화살. 아, 이게 왜 왔지? 그 싸움을 하면 그게 저항하는 거고, 그게 두 번째 화살이에요. 왔니? 응, 그래. 있든지 말든지. 나는 이 닦을 거야. 나는 호흡을 느낄 거야. 나는 운동을 할 거야. 운동 감각을 느낄 거야. 너 거기 있든지 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그게 레디비 레디꼬예요. 네, 축복님.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 얘기 말씀 들으면서 지금 목소리 들리나요? 네, 들려요. 어, 말씀 들으면서 저는 언제 쉴까라고 뭐 입 닦을 때는 이마 닦을 때 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느낄 때 쉬는 것은 상담할 때 상담할 때. 네, 내담자 만나서 상담할 때 저는 오히려 더 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해야 되겠다라든지, 제가 힘이 들어간다든지, 어떤 그 저의 뭔가가 있을 때는 많이 역전이라고 해야 되나? 힘들고 그냥 막 그러는데, 근데 온전히 상담 잘 듣고 이렇게 좀 있을 때는 상담할 때 좀 오히려 더 가벼워지고 쉬는 느낌이 들어서 네. 저는 오히려 상담하러 갈 때 마음이 음, 가볍거든요. 네. 근데 훌륭합니다. 제가 알아차릴 때는 음, 제가 잘하려고 하거나 음, 아니면 뭔가를 막 이렇게 음, 애쓰는 느낌이 있거나 그럴 때 힘이 음. 들어갈 때 제가 아, 예. 제가 못 쉬었구나 이런 생각. 음, 음. 그것도 쉬는 건가요? 상담할 때도? 그 상담도 훌륭하죠. 우리가, 음, 마음을 쉰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우리를 괴롭히던
그런 짐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짐을 내려놓으니까 힘이 안 드는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좀 휴식이 되죠. 힘들게 달렸다가도 계속 뛰라면 못 뛰지만 잠시 앉아서 쉬다 보면 다시 또 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라고 한다면 이 긍정심리에 쓴다의 경우에는요. 이 쓴다는 것은 내 욕구, 동기죠. 동기를 충족시키는 과정이에요. 내 생각을 사용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일이라는 게 어, 돈 버는 측면에서는 동기 충족이야. 외재적 동기죠. 근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야. 그럼 내재적 동기는 좌절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 제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더 클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도 힘들 수 있겠지만 죽봉님의 경우에는 물론 뭐 항상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체로 그 상담이라는 이 일 자체에서 그 내재적 동기가 충족되는 게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이제 돈도 벌죠. 외재적 동기. 내가 생활인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를 얻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상담을 하는 동안에는 예를 들면 뭐 만약에 축복님이 뭐 집에 뭐 그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이다. 아니면 남편하고 무슨 갈등이 있다. 무슨 자녀와 무슨 갈등이 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평소에는 막 머리가 복잡하고 그런데 상담하는 동안에는 요 상담에만 싹 집중하니까 그게 상담일 수도 있고 음식 만드는 일일 수도 있고 뭐 물건 파는 일일 수도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그 집중하는 동안에는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동기를 충족시키면서 동기 충족이 있는 거지 나를 그 떠올리기만 해도 계속해서 생각이 돌아가면서 동기 좌절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재활성화되고 동기 좌절 예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스트레스가 없고 스트레스부터 오히려 벗어나고 웰빙이 채워지니까 쉰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명상에 쉰다도 있고 이 긍정심리에 쓴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동기를 충족시키면서 그 웰빙의 진기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그 내재 동기 충족되고 외재 동기 충족뿐만 아니라 그럴 수 있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인지적인 작용을 통해서 그 동기를 잘 확립하게 되면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일을 하면서 행복하죠. 음.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음, 자기가 하는 일에서 기쁘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음. 그 전에 제가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 책에도 인용했습니다만 여러 해 한 10년, 십몇 년 전인가 그 TV에 뉴욕 어느 거리에서 감자 깎는 칼을 파는 할아버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이 입고 있는 양복 수트를 보게 되면 그게 1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제 100만 원짜리가 되는 아주 고급 옷이에요. 거기서 감자 깎는 칼을 팔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유명해져 갖고 그래서 늘 그 고급 양복 입고 감자 깎는 칼을 팔고 있으니까 오랫동안 그 인터뷰를 방송에서 한 거예요. 음, 할아버지 그 감자 깎는 칼이 그 재미없고 그러지는 않아요. 음,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분은 내 자기가 하는 일이 음, 재밌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할아버지 이렇게 일하시다 보면 그 휴가는 언제 가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 삶이 휴가라는 거예요. 삶이. 음. 뭐 모든 직업에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뭐 강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웬만한 직업이라면 그 일에 내 인지, 내 생각이죠. 생각을 잘 쓰면 이게 참 의미 있고 나의 기본적인 동기, 나의 중요한 기본적인 동기를 충족시키는 내재 동기를 충족시키는 일하고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 작업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MMPT에서는 뭐 이게 팔회기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그걸 이제 많이 다루게 되는데 그 동기 작업, 그러니까 그 맛보기 같은 게 아마 5회기 때 충분히 다루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 5회기 때 웰빙 행동을 할 때 그 동기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제 동기의 유형 중에 외제 동기, 내재 동기, 접근 동기, 회피 동기 이 동기를 잘 알고 그거를 활용할 줄 아는 실력을 양성해야죠. 그래서 자기 삶에서 가급적이면은 회피 동기를 줄이고 접근 동기를 늘리고 외제 동기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내재 동기가 조금이라도 더 많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것이 그 생각을 잘 쓰는 거죠. 생각을 잘 쓰면은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됐기 때문에 생각을 불건강하게 쓰는 그런 습관들이 조금씩 소거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불건강한 사고방식이 소거되기도 하지만 이 긍정심리의 쓴다를 잘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도 불건강한 욕구, 불건강한 생각, 즉 불건강한 동기, 불건강한 인지가 소거되는 거죠. 아, 교수님, 말씀 듣다 네, 보니까, 축복님. 제가 그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 그런 마음으로 상담을 임하니까 그 제가 그래서 이 일을 좋아하니까 음, 내담자들이 귀하게 느껴지고 그 어, 귀함을 느끼니까 내담자들이 음, 가벼워지면서 음,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훌륭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기 중에 물론 이제 이것도 뭐 동의하지 않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내 마음의 성장.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마음 MMPT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장이거든요. 내 마음의 성장, 내 내적 성장, 의식의 성장, 이런 성장 혹은 인격의 성장, 이 성장, 이 과정이 지혜로워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을 통한 행복이다. 이 마음 공부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성장의 동기를 제일 탑으로 삼는 게 좋죠. 그게 성장 동기가 있으면 뭐 동의하지 않을 분들도 있겠지만 성장 동기를 탑으로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일상의 스트레스를 웰빙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내 동기가 좌절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연애할 때는 눈에 콩깍지 써가지고 껴가지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아 다른 남편들이 더 훌륭해 보이고 이 남편 갈아치우고 딴 남편하고 결혼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이 마음 공부의 동기, 이 성장 동기가 분명하게 확립이 된 사람이라면, 야, 남편이 내 입안의 혀처럼 내 말을 잘 들어주고 했다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의 업그레이드는 조금 더 없겠구나. 조금 더 없어요. 모르지. 그런 남자랑 살다 보면 나중에는 지루해질지도 몰라. 여러분, 제가 이 마음 공부를 종종 컴퓨터 게임에 비유하잖아요. 처음에는 1단계에서 왔더니 막 괴물도 나오고 던전에도 빠지고 막 그래. 그래서 막 이리저리 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싸우면서 그 괴물의 약점도 알고 어떻게 공략할 수도 알고 던전에 안 빠지는 방법, 빠지더라도 금방 빠져나오는 방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졌어. 근데 맨날 그 게임만 해. 눈 감고도 적을 해치울 수 있고, 눈 감고도 던전에 안 빠질 수 있고. 좌절이 없어, 좌절이. 좌절이 없어요, 좌절이.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더 스트레스지. 왜냐하면 사람은 늘 새로운 것을 원하고, 우리 인간의 그 기본 두 가지 동기,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죠? 인간의 본성 두 가지. 뭐죠? 지혜와 자비예요. 이 지혜와 자비를 양성하는 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거야. 인간은 배울 때 행복한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열받을 때가 많다면, 아, 감사하다. 저 남편을 통해서 내가 마음 공부할 수 있겠구나. 저 남편과 내가 어떻게 지내면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를 연구도 하게 되고, 또 기본적으로 동기 상태론이 뭡니까? 내 동기가 없다면 스트레스가 없는 거잖아요. 응? 동기 상태 이론. 내 동기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어. 그럼 뭘 바래? 공부하는 거죠. 4종 세트. 나는 나에게 뭘 바래? 나는 남편에게 뭘 바래? 남편은 나에게 뭘 바래? 남편은 스스로에게 뭘 바라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걸까?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장의 동기를 품게 되면 성장의 동기가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뭐 왕중왕이라는 표현인 것처럼 동기 중에 동기가 되는 거죠. 킹 오브 킹스처럼 모티베이션 오브 모티베이션스가 되는 거죠. 그 성장의 동기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자주 잊어버리죠. 이렇게 지금은 제 말 듣고 그렇지 했다가도 그 남편이 그 하는 어떤 행동을 보면은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는 그렇지만 그걸 또 알아차리시고 찬스 있죠? 우리가 하는 그 구호 찬스 기회가 왔구나.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뭐 이렇게 나가시면 또 잊어버렸다고 또 찾고 잊어버렸다 찾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금방 떠오를 거예요. 놓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마음 공부의 실력이 꽤 높아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교수님, 저는 좀 전에 교수님께서 네, 꽃길님. 말씀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요즘에 그 MMPT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웰빙 인지와 웰빙 행동 그 음, 리스트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쭉 적고 있는데 그 음, 예전에 교수님께서 엣지 오브 투모로우 영화 말씀하셨잖아요. 음, 그 탐 크루즈가 계속 죽잖아요. 죽고 또 음, 다시 일어나서 또 어떻게 하면은 저 적들을 음, 물리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그걸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음. 제가 영화 보셨어요? 예전에 봤어요. 그래요. 예전에 봤는데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웰빙 행동이랑 웰빙 인지 그 리스트를 막 만들고 있다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남편과 이렇게 있으면 조금 좀 기분 나쁜 상황이 막 발생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 내가 이제 1번 그 리스트를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써요. 근데 또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아, 이번에 내가 세 발자국 가서 이렇게 했는데 또 실패했지? 그럼 다음번에 세 발자국 갔을 때 2번 리스트를 써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웰빙 인지와 행동 그 리스트를 가지고 막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그 탐 오, 크루즈처럼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잘 넘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제가 적고 있는 저를 발견해서 음. 좀 되게 신기하고 좀 놀랍기도 어. 했던 것 같아요. 아, 훌륭합니다. 네, 훌륭해요, 훌륭해. 훌륭해요, 네. 훌륭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남편하고는 조금 자주 실패하는 편인데, 음, 그거를 아이한테 한번 써봤는데 그게 딱 음. 먹히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뭘 썼냐면 수용외, 아, 를 썼었는데, 음. 그게 딱 쓰면서 그 순간을 잘 좀 부드럽게 넘어가서, 제가 너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던, 나 해냈어, 막 이런 그런 경험을, 예, 아. 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미 좀 꽃길님은 이미 성장 동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즐거움이 되는 거죠. 아,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죽겠다가 아니라, 아, 그 인간이 저렇게 말짓을 하니 내가 공부할 수 있고, 공부하면서 내가 이 기술이 먹혔어. 응? 요즘은 여자분들도 뭐 주짓수 많이 하시대. 요즘 길 다니다 보면 주짓수 간판이 꽤 많아. 뭐 이렇게 뭘 배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거 기술 하나 또 내가 딱딱 들어가고 이게 성공하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그 재미를 아신다는 거 보니까 마음 공부에 이제 진입하셨고 이제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으니까 예, 뭐 꽃길도 좀 걸어보자 하는데 뭐 늘 꽃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네, 그 좋습니다. 시나리오를 훌륭합니다.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네. 그래요. 우리가 톰 크루즈, 엣지 오브 투마로의 톰 크루즈처럼 통찰을 못하면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매일매일이. 그 초반에는 톰 크루즈가 막 거기 원래 원전에 그게 일본 만화 갖고 만든 영화인데 이 권총을 입에 물고 자살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자살을 해요. 고통스러우니까 미리 자살을 해. 근데 자살을 해도 다시 그 전날로 돌아가는 거야. 그 기타이 외계 그 생물들이 공격하는 전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죽으려고 해도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죽을 수가 없구나. 말하자면 그게 뭐예요? 수용.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인 거야. 이 상황을 내가 피할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해도 내가 이 상황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큰 통찰이 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행히 그 죽을 때까지의 기억을 내가 갖고 다시 깨어나니까 그 기억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 내가 이놈을 공격하니까 저쪽에서 또 어떤 놈이 날 공격해서 내가 그거 맞고 죽었어. 그럼 이놈을 공격하면서 이미 이쪽 놈을 대비하는 거죠. 이러면서 그 전쟁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의 신으로. 기타이를 쳐부수는 엄청난 말하자면 살아있는 비밀병기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런 통찰이 없으면 똑같은 돌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거를 비디오를 찍어둔다면 오늘 부부싸움 한 비디오나 10년 전에 부부싸움 한 비디오나 틀어보면 똑같을 거야. 얼굴만 좀 늙었겠지. 똑같은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빨리 통찰을 하고, 음. 물론 어떤 분들은 그 남편을 바꿔버리겠다 이런 것도 한 방법이죠. 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요즘은 그게 흠도 아니니까. 근데 마음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그래.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해요. 이혼하면 내 생에 또 만나서 또 고생한대. 그러니까 이번 생에 잘 풀어보자. 잘 풀어보자. 그렇게 산다는 분도 있는데, 어,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러니까 아주 정말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뭐 폭력을 한다거나 뭐 좀 특별한 경우에 이혼도 뭐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습니다만, 음, 가치관 차이죠. 가치관. 그러니까 이런 성장 동기가 분명히 서 있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왜 이 인간하고 살아? 뭐 그리고 이제 다른 남편 구해가지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지 않은 경우에 또 반복하는 경우가 어, 꽤 있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이 결국 내 동기가 뭐냐? 어떤 나의 동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느냐? 상대방의 행동 자체보다도 그 행동에서 내가 좌절을 하고 그 무너지게 되는 그 내 동기를 파악하고 그 동기를 다스리게 되면 그러면 상대방 이 인간이 원수가 아니라 이 인간이 어, 은인이 되는 거죠. 이 인간이 악마였다가 이 인간이 나를 바른 성장으로 인도하는 천사가 될 수도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고 재밌게도 그걸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애당초 천사로 왔느냐? 그건 몰라. 마치 슐레딩거의 고양이처럼 몰라. 근데 내가 선택을 하면 이 남편이 천사가 될 수도 있어. 묘하죠? 이 사람이 애당초 하느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냐?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보낸 아니면 나를 힘들게만 하는 악마로 나타난 거냐? 그게 내 행동이 결정한다니까? 우습죠? 아니, 그건 정해진 거 아닙니까?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그래. 지금 내 행동이 정하는 거야. 남편이 하느님이 보낸 천사였는지 악마인지가 지금의 나의 행동이 정한다고요. 어? 과거를 지금 내 행동이 만들어요? 그렇다니까?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실제 그렇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보면 내 남편의 역할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로 말하면 자타일시 성불도. 같이 성불하는 거야. 내가 이 인간하고 잘 지내면 나뿐만 아니라 이 인간도 구원받는 거지. 같이 자타일시 성불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기를 자꾸 확립하고 일상에서 꾸준히 이제 실천해 나가야죠. 그 구성주의와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참여형 영화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도 제가 좀 느낀 바가 있는데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아, 네, 그러면 맞아. 우리 그 궁금함을 가지고 네, 다음에 잊지 말고 꼭 네, 나오시기 바라고. 지금 저도 네. 시간을 확인하니까 9시 32분이네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1분 마무리 고요한 시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